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BC 아침 뉴스입니다. 오늘 아침 서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안개가 짙게 끼어 있습니다. 가시거리는 김제 70m, 고창 110m 등입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7도에서 11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한낮에는 기온이 크게 올라 20도 안팎을 보이면서 따뜻한 봄 날씨가 예상됩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주말인 내일도 대체로 맑고 따뜻하겠고 휴일인 모레는 오후 한때 빗방울이 떨어지겠습니다. 김승수 전주시장이 선거를 2달 보름이나 앞두고 예비후보로 등록해 당내 공천 경쟁에 뛰어들었습니다. 현직 단체장으로서는 이례적인 일인데요. 경쟁 후보의 예상밖 선전이 김 시장을 조기에 등판시킨 것으로 보입니다. 느슨했던 시장 선거가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이승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 시장의 예비후보 등록은 당초 예상보다 최소한 한 달 이상 빠른 겁니다. 역대 전주시장들은 물론 다른 단체장들도 보통 5월 초까지는 현직으로 프리미엄을 누린 뒤 본선에 뛰어들기 때문입니다. 김승수 시장은 4년간 사람의 도시를 만들기 위해 애썼고 또 큰 성과를 거뒀다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약속한 전주 문화특별시를 완성하겠다고 재선 출마 포부를 밝혔습니다. 여기서 멈춘다면 애써 피운 싹도 줄기도 금세 시들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전주라는 꽃을 활짝 피울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십시오. 김 시장의 조기 등판은 민주당 내 경쟁자인 이현웅 후보가 국가예산 확보와 종합경기장 개발 같은 전주시의 논쟁적 사업들에 대해서 뚜렷하게 각을 세워가며 선전하고 있는 것이 한몫을 했습니다. 시장직을 유지한 채로는 이에 일일이 대응하거나 자신의 비전을 알리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이라는 설명입니다. 또 현장에 가보면 시민들의 요구도 많고 또 질문도 많고 또 비전을 밝혀달라고 하는 경우도 아주 많이 있는데 선거법 제약 때문에 도저히 할 수가 없고. 전주시장 선거는 이제 민주당에서는 김승수, 이현웅 후보와 평화당의 엄윤상, 정의당의 오영수 후보의 구도로 치열한 경쟁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현직 시장이 크게 앞서 있어서 비교적 느슨하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됐던 전주시장 선거가 이제는 조기에 후끈 달아오르면서 오히려 관심 지역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JTBC 뉴스 이승환입니다. 요즘 환경부의 미세먼지 예보를 보면 고개가 갸우뚱해질 때가 있습니다. 한눈에 보기에도 하늘은 뿌옇기만 한데 미세먼지 예보는 보통으로 알리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정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불과 수백 미터 앞의 건물도 흐릿하게 보입니다. 초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렸던 지난 26일 전주 혁신도시의 풍경입니다. 그런데 환경부는 이날 전주와 익산 등 전북 지역 대기질 예보 등급을 종일 보통으로 내놨습니다. 실제 초미세먼지 농도는 어땠는지 살펴봤습니다. 새벽 2시 전주는 무려 116 마이크로그램으로 시작해 종일 나쁨 수준을 보이다가 실제 보통 단계로 접어든 건 오후 5시 이후였습니다. 익산도 오전 내내 먼지 농도가 짙었고 정오엔 110 마이크로그램까지 치솟았다가 오후 늦게서야 보통 단계를 회복했습니다. 이런 오류는 지난 28일에도 반복됐습니다. 환경부 예보는 보통이었지만 실제로는 반나절 넘도록 곳곳이 나쁨 수준이었습니다. 하루라는 긴 시간과 전북 전체를 평균치로 등급을 매기다 보니 오류가 생기는 겁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공기가 너무 안 좋은데 농도도 높고 그러나 예보상에서는 보통이 된다고 예보가 나갈 수 있는 거죠. 도 차원에서 나가는 부분에서는 그 지역을 다 포괄해서 나오는 대표값을 하긴 할 때는 약간 좀 무리가 있기 때문에. 미세먼지 따로, 예보 따로인 상황. 미세먼지가 시급한 현안으로 떠오른 만큼 예보 체계의 신속한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JTBC 뉴스 오정현입니다. 전라도가 초미세먼지를 줄이겠다며 특단의 대책을 내놨습니다. 초미세먼지가 늘면 기업과 소각시설의 조업을 단축시키고 차량 이부제를 실시하겠다는 건데요. 하지만 강제가 아닌 권고 수준이어서 효과를 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보도에 송창용 기자입니다. 어제 오전 11시 전주시 금암동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45 마이크로그램. 예전 같으면 보통 수준으로 표기됐지만 최근 강화된 기준에 따라 나쁨 수준으로 기록됐습니다. 답답하고 숨을 못 쉬겠다니까.
모셔요. 저번 날은 너무 그런데 애기 데리고 나갔는데 어머 미안하더라고 애기한테요. 볼 일 있어서 나갔는데. 전라북도가 강화된 기준에 맞춰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비상 저감 조치를 마련했습니다. 초미세먼지 농도가 당일 평균 50 마이크로그램을 넘거나 다음 날 35 마이크로그램을 초과할 것으로 예보되면 대기오염물질 배출업소 60곳과 먼지 발생 사업장 162곳의 조업을 단축한다는 것입니다. 차량 2부제와 소각시설 3곳의 가동 시간을 줄이는 등 6가지 대책이 추진됩니다. 하지만 이 가운데 핵심 사업 2가지가 강제가 아닌 권고 사항입니다. 민간에서 자발적으로 참여하지 않는다면 효과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시군과 그리고 또는 그 민간 그러니까 해당 업체라든지 그런 데를 통해서 그런 데와 함께 협의하고 함께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세먼지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축산분뇨 대책이 전혀 없는 것도 실효성에 의심을 더하고 있습니다. JTB 뉴스 송창용입니다. 전주의 한 중학교에서 특별한 역사 수업이 열렸습니다. 일본인 교사가 위안부 문제를 소재로 한국 학생들과 수업을 진행한 건데요. 어두웠던 역사의 그늘에서 벗어나 동반자적 한일 관계를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조창현 기자입니다. 전주의 한 중학교 역사 시간. 오늘 역사 선생님은 일본 초등학교 교사인 후지타 씨입니다. 일본인 선생님은 위안부 문제에 대한 깊은 사과의 말로 수업을 시작했습니다. 일본 초등학생들에게 위안부 문제의 진실을 가르쳐온 후지타 씨는 한국의 중학생들과 위안부 문제 해결 방법과 평화, 미래를 위한 토론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歴史の事実を子どもたちに伝えるということはこれから先の未来を作っていく子どもたちにとってねとても大切ですし一つの国は勉強するけど一つの国は勉強しないっていうんであれば本当の意味での平和は訪れないと思いますので継続してやっていく必要があると思います。 1시간의 짧은 수업이었지만 위안부 문제를 대하는 학생들의 태도는 매우 진지해졌습니다.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고민해보는 소중한 시간이 됐습니다.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고 알게 되었고 이런 수업을 일본에서도 한다는 것이 좀 고맙고 감사했어요. 할머니들이 모두 다 돌아가시기 전에 이제 사과를 받고 돌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할머니들이 가장 원하는 게 일본의 사과니까. 올해로 14년째 계속되고 있는 한일 공동 역사 수업은 양국을 오가며 지금까지 모두 25차례 진행됐습니다. 수업의 주제도 안중근 의사와 윤동주 시인, 위안부 문제와 촛불 혁명까지 시대 상황에 맞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역사 왜곡과 우경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올바른 역사를 가르치려는 교사들의 노력이 한일 간 협력과 평화를 위한 작은 씨앗이 되고 있습니다. JTB 뉴스 조창현입니다. 전주고 농구부가 전국대회에서 12년 만에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프로농구 4강 플레이오프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전주 KCC가 챔프전에 오를지 주목됩니다. 정원익 기자입니다. 전주고 농구부가 춘계 농구대회 정상에 올랐습니다. 전주고는 경남에서 열린 제55회 춘계 전국 남녀 중고 농구대회 결승에서 홍대부고를 84대 73으로 이겼습니다. 전국대회 우승은 지난 2006년 이후 무려 12년 만입니다. 최성현은 최우수 선수상, 윤병학 코치는 지도자상을 받았습니다. 제98회 정치를 준우승으로 마무리하면서 그때 그 전력을 가지고 올 동계훈련을 충실히 해서 우승을 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전주 KCC는 5차전까지 가는 접전 끝에 전자랜드를 꺾고 4강에 올랐습니다. 역시 오전 3선승제인 4강전 상대는 서울 SK. 정규리그 마지막 경기에서 KCC에게 패배를 안기면서 6강 플레이오프를 거치게 만든 바로 그 팀입니다. 챔피언 결정전으로 가는 길목에서 운명처럼 SK를 다시 만난 KCC는 이번 주부터 복수전에 나섭니다. 전북현대가 홈 5연승에 도전합니다. 전북은 오는 31일 홈에서
상주 상무와 올 시즌 첫 맞대결을 펼칩니다. 최근 수비가 불안하고 국가대표 7명의 출전이 어렵지만 아드리아노와 로페즈, 티아고 등 브라질 트리오를 앞세워 닭공을 선보일 계획입니다. JTB 뉴스 정원익입니다. 익산시가 신청사 건립 절차에 본격적으로 착수했습니다. 완주군은 어린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놀이공간을 조성해 운영에 들어갑니다. 주혜인 기자입니다. 익산시가 신청사 추진팀을 꾸린 데 이어서 용역 착수 보고회를 가졌습니다. 익산시는 시민들의 의견을 수용해 신청사 건립 방향과 규모, 사업비를 포함한 기본 계획을 수립하기로 했습니다. 완주군이 어린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테마마을을 운영합니다. 어린이 모험 테마마을에는 암벽 등반 모험 놀이시설과 스크린 테니스, 미니 풋살장 등 25종류의 다양한 스포츠 시설이 마련됐습니다. 완주 관광을 새로운 랜드마크로 부각시켜 고용 창출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창군이 서울시와 전통장 문화학교 운영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서울 지역 20개 초중학교 학생들은 전통장과 발효 문화를 체험하며 음식 문화를 배우게 됩니다. 도시에서 쉽게 경험해 보지 못하는 체험이기 때문에 체험을 하는 과정에서 너무 재밌어하고 신기해하고 만족해하는 것 같습니다. 동학농민혁명 제124주년을 기념하는 고부봉기 재현 행사가 정읍시 이평면 예동마을에서 열렸습니다. 6개 마을 주민 300여 명은 재현 행사를 통해 120여 년 전에 일어난 민중봉기의 의미를 되새겼습니다. JTB 뉴스 주혜인입니다. 새만금의 한중산업협력단지를 조성하기 위한 양국협의가 21개월 만에 재개됐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중국 상무부는 어제 제2차 한중산단 국장급 실무회의를 갖고 올해 투자협력 포럼과 투자설명회를 함께 열기로 했습니다. 두 나라는 지난 2016년 6월 제1차 한중산단 실무회의를 했지만 사드 갈등으로 지금까지 후속 논의가 중단돼 왔습니다. 지난해 말 기준 송하진 도지사의 재산은 15억 2,400만 원으로 1년 전에 비해 1억 4,200만 원이 늘었습니다. 김승환 교육감의 재산은 1,000만 원 줄어든 6억 6,300만 원이었습니다. 도지사와 시장, 군수, 도의원 가운데 가장 많은 재산을 신고한 사람은 박우정 고창군수로 85억 원이었고 가장 적게 신고한 사람은 이항로 진안군수로 마이너스 7,900만 원이었습니다. 전주 월드컵 경기장에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사회통합형 유니버설 디자인 체험 공간이 조성됩니다. 전주시는 월드컵 경기장의 옛 웨딩홀 공간에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유니버설 디자인의 주택 체험관과 가상현실 체험관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전주시는 6억 원을 투입해 오는 9월 공사에 들어가 내년 초에 문을 열 계획입니다. 남원 혼불문학관 인근의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가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남원시는 태양광 사업자 14명이 남원 혼불문학관 인근 2만 9천 제곱미터 부지에 신청한 개발행위 허가 신청에 대해 최소 4m 이상의 진입도로 확보가 필요하다며 보완 조치를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곳에 개설된 도로는 농업용으로 폭이 2.5m에 불과하고 사업에 반대하는 주민들의 사유지가 상당 부분 포함돼 있어 허가 요건을 갖추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JTB 아침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